우리들은 소작인 여자들의 부엌에서 점심을 먹었다. 두 여자는 긴 식탁의 양쪽 끝에 의자를 놓고 앉았고 손님인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삼각대에 앉았다. 참으로 맛있는 식사였다. 실로 매력에 찬 추억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비용이 들지 않고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진실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데 어찌 다른 즐거움을 찾겠는가. 여자와 함께 가는 파리의 제법 풍치 있는 요정의 밤참도 도저히 이 식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단순히 그 장소의 명랑함과 아늑한 즐거움만으로서가 아니라 샘솟는 쾌감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식후에 약간 궁리를 했다. 아침 식사 때 먹고 남은 커피를 금방 먹지 않고 아가씨들이 가지고 온 크림과 과자와 함께 오후의 간식으로 남겨두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식욕을 돋구기 위해 디저트로 버찌를 먹으려고 과수원으로 갔다. 나는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버찌 송이를 아래로 던졌다. 아가씨들은 씨를 가지 사이로 내게 되던졌다. 한번 갈래양이 앞치마를 펴들고 고개를 뒤로 젖히며 열심히 받는 자세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잘 겨누어서 그녀의 앞가슴 유방 사이로 버찌 한 송이를 떨어뜨렸다. 그러자 까르르 하는 웃음소리가 일어났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 입술이 버찌였더라면 좋았을걸. 얼마나 신나게 이것을 던졌을까. 그런 식으로 시시덕거려 대며 하루는 지나갔다. 거리낌 없이 놀기는 했으나 조심해야 할 것은 시종 엄격히 지켰다. 야릇한 소리는 한마디도 안 했으며 위험한 농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런 조심을 우리들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었으며 세 사람의 기분이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내가 얼마나 체면을 지켰는가 하면 이 점이 나의 얼빠진 점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꼭 한번 갈래양의 손에 키스한 것을 가지고 너무 친한 채 했구나 하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물론 그런 사소한 돌발사를 그처럼 어렵게 생각한 것은 그 자리의 사정에 의한 것이다. 마침 둘만이 남았을 때였다. 나는 숨이 가빠졌다. 상대방은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내 입은 무엇인가 할 말을 발견하는 대신 나도 모르게 그녀의 손등에 가서 붙어버렸다. 상대방은 키스를 허용한 다음 조용히 손을 빼며 성난 기색도 없이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거기에 그녀의 친구가 들어왔다. 그때 그 여자친구의 얼굴이 정말 밉게 보였다. 마침내 그녀들은 밤이 되기 전에 시내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밝을 때 도착하려면 이제 아슬아슬한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들은 또 각각 올 때처럼 나눠 타고 서둘러 출발을 했다. 내 쪽에서 억지를 쓰면 이번에는 다른 상대와 같이 탈 수도 있었다. 이것은 내 마음이 갈래양의 시선으로 강한 충동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그런 말을 저쪽에서 할 수도 없었다. 빨리 해가 져서 재미없느니 어쩌니 하면서 우리들은 돌아갔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해가 짧은데 불평을 품기는커녕 즐길 대로 즐기면서 하루라는 것을 그렇게 잘도 오래 충족시켰구나 하고 신기해했다. 처음 붙들렸던 거의 같은 장소에서 나는 두 사람과 헤어졌다. 우리들은 얼마나 서운해하면서 헤어졌던가.
얼마나 기쁘게 재회를 약속했던가. 함께 보낸 12시간이 우리들에게는 몇백 년의 친교와 맞먹은 것이었다. 이날의 정다운 추억은 그 뒤로 두 처녀의 마음에 아무런 그늘도 남기지 않았다. 우리들 세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정다운 마음의 결합은 결코 격렬한 쾌락에 못지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쾌락과 같은 서열에 둘 수는 도저히 없었을 것이다. 우리들은 비밀도 없고 수치도 없이 서로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언제까지나 사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순결하게 몸을 가져도 그곳에 관능적인 기쁨은 있는 법이다. 그쪽이 차라리 다른 경우에 맛보는 관능의 기쁨보다 훌륭하다. 도중에서 중단되는 그런 굴곡이 없고 언제나 같은 모양으로 계속되기 때문이다. 나로서는 이러한 아름다운 하루의 추억 쪽이 생애를 통해서 맛본 다른 어떤 쾌락의 추억보다는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매혹시키며 마음에 되살아나는 적도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두 사람의 사랑스러운 처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다만 양쪽 다 나는 무척 끌려 있었다. 그렇다고 내가 자유로이 내 기분을 처리할 수 있었다면 내 마음은 어느 쪽에고 나누어 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거기에는 다소 좋아하는 차이가 있었다. 그라팡리드 양을 연인으로 삼으면 행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으나 고르라고 한다면 차라리 흉효물 없는 이야기 상대로 삼고 싶었을 것이다. 그건 어쨌든 간에 헤어질 때는 그중 어느 쪽이든 같이 있지 않으면 더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 뒤 어느 쪽도 만나지 못하고 우리들의 덧없는 사랑이 이것으로 끝장나 버리리라고 누가 내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서두를 지루하게 늘어놓고 이야기의 절정이 겨우 어이없는 손의 키스로 끝나버린 것을 보고 이와 같은 나의 연애 이야기를 아마 웃을 것이다. 아, 독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 주길 바란다. 나는 차라리 이 손의 키스로 끝나는 나의 연애담 속에 적어도 손의 키스로 시작되는 여러분의 연애담에 포함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쁨을 맛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간밤에는 너무 늦게 잤다는 빵띠러가 내 바로 뒤에 돌아왔다. 이때만은 그의 얼굴을 보아도 여느 때처럼 기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만두었다. 그 아가씨들의 이야기 속에도 그에 관한 것이 나왔는데 전혀 존경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내가 그런 지저분한 인간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고는 싫은 얼굴을 하는 것 같이 보였었다. 그것이 내 머리에 남아있어 그의 가치를 깎은 것이다. 게다가 그 아가씨들로부터 내 마음을 돌리게 만드는 것은 모두가 불쾌한 시가 될 뿐이었다. 그런데 곧 방띠러는 나의 지금 처지를 내게 이야기함으로써 주의를 그에게 돌리게 하고 생각을 내게 돌아오게 했다. 이대로의 형편으로는 너무도 절박해서 생활이 계속될 것 같지도 않았다. 쓰임새는 거의 없는 나였지만 그래도 주머니는 바닥이 드러나 있었다. 돈이 나올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엄마는 소식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갈래양의 친구인 내가 거지 신세로 떨어지는가 생각하니 가슴이 바짝 조여드는 것 같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